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가 34개 혐의로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 기소됩니다. 핵심 혐의는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고 선거자금법을 위반하면서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건데 미국에는 비극적인 기소입니다. 이번 기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는 명료한 이유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기소는 실수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트럼프 기소에 대한 공화당의 반응은 정치인부터 유권자까지 노발대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큰아들은 이 기소가 마오쩌둥, 스탈린, 폴팟이나 하는 공산당급 범죄 행위라고 비난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화당은 맨하탄 검사를 공격하고 공화당 유권자의 90% 이상이 이번 기소가 정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낮은 직급부터 최고위급까지 모든 경관에게 오늘부터 유니폼을 입고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의 지휘대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의사당 폭동 사건 때와 같은 대규모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트럼프 지시에 따라 행동한 폭도들은 트럼프가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보도했습니다. LA 정치에서 파워 브로커였고 인종이나 홈리스 이슈에서 많은 일도 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시의원이 USC와 관련된 뇌물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 판결을 슬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LA타임스도 사설에서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2월의 인플레이션은 한 달 전에 비해 진정됐습니다. 소비자가 지출을 줄임으로써 생긴 일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이 터키가 승인함으로써 7월에 매듭지어집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헝가리와 터키가 서로 다른 이유로 인준을 하지 않아 불투명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기관지염 치료를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토요일에 퇴원해 일요일 팜 선데이 미사를 집전한다고 바티칸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미국의 모든 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전부 잠겨버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뉴욕의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그 혐의 자세한 것이 밝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요일에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머그샷도 찍고 등등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 미국이 어떻게 될지, 정치계 모든 것이 지금 다시 혼돈 속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것, 공화당의 반응, 뉴욕의 시위에 대비 우리가 의사당 폭동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번 기소와 그 결과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맨 앞부분에 완전하진 않겠지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것이 분명하다고 네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기소된 적이 없는데 이건 한 번도 아니고 이번이 가장 미약한 그런 그 케이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 뉴욕타임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칼럼니스트 보니까
한국 전 대통령들은 5번이나 기소가 됐는데 그로써 한국의 정치가 발전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와는 좀 반대의 시각이 더 많아 보입니다. 물론 한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대통령이라든가 이태리 총리라든가 전부 기소됐죠. 감옥에 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수많은 추측과 억측과 분노와 시끄러움, 싸움 끝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토니 데니엘스라는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도 이제 스트립쇼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 쇼할 때의 이름이지 실제 이름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사처럼 돼버렸고 스토니 데니엘스에게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잠잤다는 것을 이 언론에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13만 달러 준 것이 사실은 그 돈을 준 것이 그렇게 해서 돈 준 것도 범죄는 아닙니다. 돈을 준 게 선거 자금으로 비밀리에 주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혐의인데 아무튼 34가지랍니다. 화요일에 이제 전부 드러나겠죠. 그래서 기소를 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부인과 결혼을 한 지 1년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멜라니아요. 지금의 그 부인. 그 시기에 그랬다는 거고 원래는 그 스테파니 클리포드라는 게 스토니 데니얼스의 진짜 이름입니다. 반응. 공화당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지금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예비선거를 치러서 본인이 트럼프를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CNN 방송에 나와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면은 저는 과거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의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스캔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기 때문에 그때는요 공화당이 모니카 루인스키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이건 정말로 탄핵을 해야지 된다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의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었던 뉴트 깅그리치가 본인은 그 당시에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어서 나중에는 그 부인과 이혼하고 그 불륜 여성과 결혼을 해서 그 불륜 여성이 트럼프 시대에 바티칸 대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공화당은 그 당시에 그랬고 민주당은 그 당시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모니카 루인스키와 그런 일을 저질렀어도 이건 탄핵감이 아니라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입장이 반대인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토니 데니얼스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까지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도 지났고 당도 달라지니까 입장이 확 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차기 대통령이 될 만한가 아닌가 이걸 따지기 위한 것이 강한 목적이었다면 이슈가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약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화당은 전례 없는 정치 박해다. 검사의 엘빈 브래그 맨하탄 검사의 남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검사가 흑인입니다. 맨하탄에서 처음으로 선출이 돼서 흑인 검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아마 혐의에는 이 검사에게 그런 일 같은 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가 봅니다. 트럼프 자신 정치 방해고 엄연한 선거 개입이다. 트럼프의 아들은 앞서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론 디샌티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하고 체포하는 것을 내가 막겠다 주지사로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본인이 정치 박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돈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사이에 150만 달러가 모였다고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맨하탄 법정에 출두를 하면은 지지자들이 엄청 더 많이 돈을 지원을 하겠죠. 린지 그레이엄 트럼프의 친구는 트럼프에게 많은 돈을 기부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맨하탄 검사에게 선거 자금을 많이 준 사람이다 하니까 소로스가 나 그 사람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 스카보로 MSNBC의 호스트는 린지 그레이엄은 안다. 도널드 트럼프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알면서도 저런다. 위선 떤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이라는 칼럼니스트는 공화당 칼럼니스트입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 사람도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공화당이지만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왜 때로는 정말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기소라면은 유권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 너무너무 확실할 때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트럼프 사업체의 돈을
그런 돈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이크 코엔이라는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줬다 이거잖아요. 그걸 그런 일이 있었어도 지금 문제는 돈, 연방선거법을 위반한 건데 거기까지는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 그럴 그 확률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확실한 이슈를 가지고 덮쳐야지 된다. 이게 공화당의 패기 누난 칼럼니스트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49살의 엘빈 그브레그라는 뉴욕의 맨하탄 검사장이 정치적으로 이 일을 했는가? 지금 모든 매체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49살입니다. 협박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야구 방망이 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나를 기소하면 죽음이 있을 거야, 파괴가 있을 거야, 온갖 위협과 협박의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이 사람은 생애에 협박과 위협을 너무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다. 1980년도에 뉴욕 할렘에서 살아서 그때는 코케인 같은 것들이 너무 강했던 때잖아요. 더군다나 흑인이기 때문에 경찰이 자신에게 총구를 들이미는 것을 6번이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또 이제 어떤 용의자에게 목에는 칼이든가요? 목에는 칼을, 머리에는 반자동총 이런 것까지 다 경험했었던 웬만한 협박에는 굴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고요. 2021년도에 첫 번째 흑인 검사장으로 선출이 됐고 일요일에는 썬데이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뉴욕이니까 더군다나 진보의 리더다.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 붙는 수식어인 건 맞습니다. 사법정의 개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많은 뉴욕에 관련된 것은 잘한다 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본인이 사과한 것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맨하탄 검사실은 여러분들 드라마 로 앤 오더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다 압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졌고 가장 영향력이 큰 정치인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으니까 마피아도 많고 그런 검사실입니다. 예산이요. 1억 4,600만 달러인 곳이 뉴욕 맨하탄의 검사실입니다. 1억 4,600만 달러면 2주일 전에 망해서 이제는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고만 실리콘밸리 뱅크가 한창 때에 가장 자산이 많았던 2,100만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게 한 7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뉴욕의 맨하탄 검사실이 그 정도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많은 그 일을 하고 부정부패하는 그 몰수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돈을 뽑아서 사법정의 같은 데다 많이 쓰는 곳이 맨하탄 검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이건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 하는 뜻으로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전에 두 사람은 이거 하다가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도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왜 작은 것 갖고 하는가 큰 것 갖고 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서 한 방에 날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민주당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화당에서도 완전히 원수고 민주당에서도조차 이 기소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머리 큰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치적으로 과연 이걸 기소한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정치인이 될 뜻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루디 줄리아니 같은 사람, 크리스 크리스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검사하다가 정치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검사로 계속 가려면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내려서는 그 검사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서 신중한 검사로 한다. 그런데 그게 소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케이스는 윤리라든가 위선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토미 데니엘스와 그렇고 그런 일 그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딱 한 번 잤다고 하잖아요. 그 본인 데니엘스가 얘기하기를 한 번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또 대통령이었고 한창 막 누구나 다 주목하고 있던 때였고 선거 자금이 연관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윤리와 위선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뭐 이거 알카포네의 탈세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도 좀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알카포네 같은 경우는 탈세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인 정치가 아니라 업계에서의 라이벌을 죽이고 심지어 뭐 본인 말 듣지 않으면 내부에서도 살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걸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 관계는 있었어도 그 돈을 준 게 그렇고 그렇다고 하고 유죄로 판결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었던 존 에드워즈라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정말 대통령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아파 있었을 때 아무도 그가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암이고 이랬을 때 이제 불륜이 있었고 거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이런 돈 문제 결국은 나중에 그게 유죄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연방선거자금법 위반은 아니다 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뉴욕에서 배심원들이 나오니까 뉴욕은 정치적으로 트럼프 너무 싫어하고 검사에게 유리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중요하잖아요. 퀴니피악의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의 93%는 이게 기소된다면 이것도 기소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거지. 무당파가 70%, 심지어 민주당조차도 30%가 뉴욕, 맨하탄 검사실이고 하니까 이건 정치적인 것이 들어갔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를 입느냐? 다른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를 입겠죠. 정치 생명이 끝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는 다릅니다. 트럼프는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미국 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죄를 받으면 날개를 다는 거죠. 다른 그 이후에 있을 많은 케이스에도 거봐 다음에 올 것도 또 이거는 정치적으로 하는 거야. 지난번처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날개를 달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본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아닌 무당파도 있고 민주당이 있으니까 또 그것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이 같은 재판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선거 캠페인에 몰두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캠페인을 하는 데는 피해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케이스로 여러분들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시겠습니까? 또 이 케이스로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미 결정을 한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 같은 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기소가 나오려면 법적으로도 더 명확해서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야,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나도 그동안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의 여러 가지 정책은 좋아했는데 이건 안 되겠네 하는 그 정도의 건수가 있는 것을 가지고 기소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기소되고 나서 뭐 시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하니까 잠시 뒤에 LA의 또 다른 빅 이슈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자에 관한 문제요? 하나가 아니거든요. 또 중요한 것도 또 있고 그보다는 결국은 가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지아주 그 애틀란타 풀튼 카운티에서 본인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막 공화당 주지사에게 전화 걸고 총무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표를 하나만 더 만들어내라. 바이든보다 하나만 더 만들어내서 선거인단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소가 되거나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아주 그 기소가 된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거는 사실은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것으로는 미국 밖에서는 이 사람은 그런 일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보는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아무튼 이 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당장은 좋고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미국의 자존심에 타격이 된 건 분명하죠. 리처드 닉슨도 그렇고 그런 일로 워러게이트 나중에 사면을 받았고 빌 클린턴은요. 빌 클린턴이 본인이 이제 뭐 결국은 탄핵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당시에는 또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을 나중에는 인정을 했죠. 모니카 루이스키와의 불륜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했었다. 그때 중요했던 이슈가 대배심에서 저 사람 몰라요, 알아요 하는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한 것을 인정을 하고 벌금도 냈습니다. 또 하나는 변호사였잖아요. 와이프와 남편이 전부. 변호사 자격증도 포기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기소되지 않았던 겁니다. 미국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국가의 대통령이 기소되는 것을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는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기소가 될 것이고요. 내가 기소되면은 시위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세계에서
그게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는 날이 월요일쯤 되면 무척 불안해지겠죠.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그 뉴욕에 지금 경찰들 텔레비전 보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문제, 과연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위해서 과거처럼 시위를 할까 하는 문제, 이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된 거잖아요. 뉴욕에서만 시위하는 게 아니라 쭉 다 오니까 로스앤젤레스, 중부, 동부 모두.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사설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어제 오후에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자리를 정직당하고 이제 17개월 만에 유죄 부패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선고 공판은 8월에 있지만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정치인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마크 리들리 토마스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는 그런 그 표정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그레이스 유 전에 한미연합회 회장도 지냈고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한인타운 그 선거구로 한 대 묶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또 이 10지구 선거에 나가기도 하고 해서 이제 또 포커스를 받는 부분이기도 하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기사가 어디로 다 갔는가 했어요. 네. 어디로 다 갔겠어요? 있는 자리에 있는데 괜히 제가 불안해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뉴욕에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부터 모든 경관이 비상대기령이 내려졌거든요. 맨하탄의 검사실 그 주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검사실이 뭐 지난 주말에 뭐 파우더도 배달이 됐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하탄의 대배심이 이제 기소를 한 거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그 검사에 대해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는 위협의 편지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때는 경찰력이 굉장히 작으면은 뭐 군인들도 들어가고 방위군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욕의 경찰이 36,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그룹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뉴욕 경찰국에서는 우리끼리 일단은 알아서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소셜 미디어도 계속 워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이미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글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법무부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도 언론에 대해서 무척 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지적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시위와 관련해서는 비난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그렇게 나도 간다고 가서 하라고 하고는 그 사람들이 지금 1,000명 정도가 기소가 돼서 그 가운데서 58%가 형량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3년 형량을 선고받은 어떤 그 여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전에는 말로 나를 위해서 뭐를 해라 하고 막상 그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트럼프를 위해서 아주 맹렬하게 시위하는, 뭐 말하자면 돌격대 같은 것을 하기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한번 겪었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얘기입니다. 그것도 2024년도에도 여전히 트럼프에게 난 투표는 하겠어. 하지만 투표는 하되 내가 정말 잘못해서 시위하다가 군중 심리에 몰려서 뭐 경찰서에 잡혀가고 이럴 때 트럼프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거든. 지금도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지금 다시 되면은 사면해주겠다 하지만 본인이 대통령이었었을 때도 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었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적어도 그 당시에 의사당 폭동 사건에 가서 시위를 할까 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좀 씁쓸하고 좀 시큼한 맛이 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그 시위대에 대해서는 추종자들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시위하고 나서 소셜미디어 같은 데 막 드러나고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과격한 직원 필요 없다 해서 또 가족끼리도 막 싸우기도 하고 자유를 잃은 사람, 심지어는요.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도 이번에 트럼프 말 듣고 시위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 사람도 말을 자주 바꾸니까 또 말을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처럼 그때처럼 사람들이 나가서 시위하라 할 때는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혼 시위 요청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알렉스 존스의 얘기입니다. 법적 비용 같은 것도 하나도 대주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면서 본인의 법적 비용은 계속 자금으로 모아서 지금 지난주 한 주일 동안에 뭐 15만 달러 이상 모았다니까요. 제가 엊그제 본 바에 따르면 지금은 더 많이 모아졌을 겁니다. 어제 밤부터 오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모아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렉스 존스는 그는 그 사람들의 법적 비용도 한 푼도 대주지 않았고 모두 감옥에서 정말 그 썩도록 만들어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 말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알렉스 존스의 얘기라니까요. 누구보다도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그러나 본인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고소에 걸리고 해서 재산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 그 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중이 움직일 때 사람들의 움직임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케이스가 만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히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위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반대로 격렬하게 누군가가 시위를 한다면 그 격렬한 시위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여론을 형성을 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을 것 같았던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결과를 이때쯤이면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라고 따박따박 예측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스앤젤레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뭐 인구는 많지 않지만 전체적인 인구가 뭐 한 10%도 안 돼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구가.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무슨 뭐 백인 인구가 무척 많은 곳도 있고 아직도, 아니면 백인 인구가 적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구가 뭐 한 30%, 백인이 뭐 한 30%, 캄튼 정도가 그 정도 비율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곳도 있는데 10지구는 LA 한인타운도 포함되어 있고 무슨 그 사우스 LA의 북쪽 그런 데도 포함되어 있고 뭐 볼드윈 팍 이런 곳,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은 곳도 있고 하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이 10지역구가 지금 임시로 그 헤더 헐트라는 시의원이 일하고 있잖아요. 마크 리들리 토마스가 이게 이런 부패 혐의에 걸려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를 거부해서 17개월 동안 정직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마크 리들리 토마스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제 부패 혐의로 쓰러지고 말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사설에서 로스앤젤레스 정치인이 부패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축하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 뇌물수수 및 음모 혐의입니다. 연방에 기소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마크 리들리 토마스는 30년 넘어 동안 굉장히 강한 그 LA에서 정치 그 파워 브로커였고, 특히 인종, 물론 흑인을 중심으로 한 인종이지만 흑인만 소수 인종이 아니기 때문에 인종, 또 인종 정의라든가 또 이 그 홈리스에 대해서 참 많은 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뭐 LA의 자이언트 정치인이죠. 68세고 민권 운동가로 시작해서 정치인이 된 케이스고, 캐런 베스 그 LA 현 시장과도 아주 그 호흡을 많이 맞췄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1991년부터 시의원 뭐 한 10년 정도 하다가 뭐 주의원도 하다가 슈퍼바이저도 하다가 다시 이제 시의원 2020년도에 4년 임기의 시의원이 됐는데, 남은 임기는 지금 그 헤더 헐트 현 의원이 할 테고, 92년도 폭동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재건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경찰 개혁 많이 했고요. 무슨 마틴 루터 킹 그 병원이 완전 뭐 킬러 킹이라고 불렀잖아요. 아주 병원이 형편없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조한다던가 많은 일을 했는데
유권자들이 야 이제 그 사람도 부정부패 혐의로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투표를 해야지 돼? 도대체 정치인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우리 유권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하고 투표하는데 심드렁할 수도 있다고 LA타임즈가 사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지금 몇 년 사이에 14지구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뭐 비아 마리솔 그쪽 지역까지 커버하는 그 엘세리노도 커버하고 하는 그 하일랜드 팍 등등 LA 다운타운도 포함되고 소토 스트리트 등등 호세프 이자도 이제 그렇게 됐고 그 이전에도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돼서 감옥살이도 하고 했잖아요. 몇 년 사이에 세 번째인데 이게 도대체 괜찮은가 하면서 이 그 마크 리들리 토마스의 경우는 이 케이스로 이 부패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케이스로 도움을 받은 한인들도 제가 아는 한인도 있습니다. USC의 사회복지학과 학장과 공모를 해서 자신의 아들이 이제 뭐 성추행 이런 거 조사받기 시작하고 할 때 가족의 레가시이기도 하니까 주 의원이었을 때 세바스찬이요 주 하원 의원이었을 때 한인이 보좌관이기도 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한인 보좌관에게도 알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사임해버리고 했는데 그 아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USC에서 이제 그 풀 장학금으로 이 아들을 대학원 공부를 하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USC와 그 LA가 뭔가 계약을 하게 해주고 특히 사회복지학과에서 USC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다른 학교에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뭐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학교 외부에서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을 허용을 해서 사회복지사가 많이 등장을 했죠. 한인들도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본인의 아들을 거기에 입학시키고 풀장학금 주고 하는 것과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슈퍼바이저였어요. LA 그 시의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전 그 사회복지학과의 학장인 마릴린 풀린이 유죄 인정을 했고요.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10만 달러를 당시에 그리고 굉장히 어렸어요. 세바스찬에게 그가 운영을 하는 그런 재단으로 돌려서 그 이제 선거 기금으로 주고 이렇게 했는데 마크 리들리 토마스는 지금까지 계속 그 뭐 돈을 받고 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어차피 마크 리들리 토마스 자체가 그 같은 프로그램을 지지를 했었고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커뮤니티가 조금 도움을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 사회복지 그 프로그램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무슨 뭐 홈리스라든가 뭐 정신 이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상담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려서 19개 혐의 가운데서 7개의 유죄 판결, 음모, 뇌물, 뭐 우편 사기 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의 레가시를 수십 년의 레가시를 망쳤습니다. 다시는 정치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강했냐면 기소 중에도 150만 달러를 법률 비용으로 모아서 최고 수준의 변호사를 고용을 했는데도 연방 검찰에는 이게 승리인 것 분명합니다. 8월 14일에 형량을 선고하고 당연히 항소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에게는 야, 당신마저도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크 리들리 토마스가 이 케이스는 그렇지만 다른 케이스에서 LA의 정치인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축하할 만한 그런 기분도 아니고 축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부정부패로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LA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여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칼럼니스트인데 나는 자녀는 없지만 마크 리들리 토마스의 그 아들을 세바스찬을 USC의 그 대학원에 입학시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만하다. 아들이 그런 오점이 있었을 때 아버지로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 이 사람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마크 리들리 토마스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백인 사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부당하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딸 사위를 전부 백악관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느냐. 왜 백인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 한 수십 년 동안 많은 좋은 일도 한 정치인을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치인을 이렇게 거꾸러뜨리느냐.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칼럼 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내년 3월 달에 예비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본선거가 있는데 그레이스 유와 헤더 헐트 현 시의원이 뭐 겨룰 가능성도 아주 높고요. 그런데 헤더 헐트 이 현 시의원이
카멜라 해리스가 연방 상원 의원이었을 때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주 전체 사무실의 디렉터를 했던 여성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그리고 또 많은 그 밖에도 필드 오피서의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 유 후보 같은 경우는 액티비스트 그 활동가로서 굉장히 일을 했고, 이 사람은 그쪽에서 조금 더 그 가까이에서 일을 했었고, 이런 부분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연방준비제도가 좋아하는 그런 그 지표가 나왔네요.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얼마나 돈을 썼는가 2월달에 1월달에 비해서 PCE요, Personal 뭐 Consumption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증가폭이 2월달에 한 달 전인 1월에 비해서 내려갔습니다. 돈을 증가하기는 했는데 그 폭이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1월달에 비해서 돈 쓴 것 0.3% 늘어났는데 1월 달에는 12월 달에 비해서 0.5%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는 개인 소비 지출이 2월 달에 1년 전에 2월 달에 비해서는 5%가 늘어났고 1월 달에는 1년 전에 1월 달에 비해서 5.3%가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역시 1년 전으로 비교를 하나 한 달 전으로 비교를 하나 2월 달에는 돈을 조금 덜 썼다는 얘기입니다. 증가하긴 했지만 그 증가하는 폭이 줄어들었으니까는요.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돈을 덜 썼습니다. 변동이 많은 식품과 에너지를 빼면은 2월 달에 개인 소비 지출 0.3% 증가했고, 아무튼 뭐 이렇게 증가폭이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크지 않다 하는 것은 외식도 줄였고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사지 않았답니다. 1월 달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좀 수입 증가가 조금 쿨해졌다고 할까요? 수입이 뭐 그래 어느 정도냐면 세금을 제외하고 나서의 수입은 2월 달에 1월 달에 비해서 0.5%가 늘어났답니다. 1월 달에는 12월 달에 비해서 2%가 늘어났으니까 4분의 1로 준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수입이 1월 달보다 0.2%가 2월 달에 늘어났습니다. 1월 달에는 12월 달보다 1.5%가 늘어났으니까 이거 많은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럼 왜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안 쓰고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물가 상승이 슬로우해진다. 수요가 그럭저럭해지고,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인 2%보다는 높지만 사람들이 지금 은행 위기에 너무 깜짝 놀라 있는 그런 아직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백악관이 리즈널 뱅크에 대해서 새로운 룰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 리즈널 뱅크라는 게 빅뱅크가 있고 리즈널 뱅크가 있고 커뮤니티 뱅크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한인 은행들은 아무리 큰 은행이라 할지라도 커뮤니티 뱅크에 가깝고요. 리즈널 뱅크라고 하면 미국의 좀 각 주마다 좀 지점이 조금 많고 빅뱅크만큼은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뭐 천만 달러래요. 제가 1,000억 달러 이상 돼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2천억 달러 조금 넘었으니까 뭐 그 정도는 되는 그런 것을 작게 1,000억 달러에서 많게 뭐 한 2,500억 달러 뭐 이 정도까지를 그 지역으로 많이 그 지점들이 있는 리즈널 뱅크라고 보는데, 그런 은행들에 대한 아마 규제를 강화할 모양입니다. 한인은행의 경우는 뱅크 오브 호프가 거의 200억 달러까지 자산 규모 갔다가 190억 달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은행이 73억 달러, 우리뱅크가 31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20억 달러, 뭐 18억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요건을 트럼프 시대에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감시하는 것을 약화시키니까 아무래도 느슨하게 이때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고 아주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리스키한 것에 많이 그 투자를 하는 것식으로 의무가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트럼프 시대의 정책을 뒤집어서 강화시켜야지 된다.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2008년 9년도 금융 서프라임 사태, 파생상품 사태, 그때 지나고 나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었던 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용어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더 강한 규제가 2,500억
$500억 이상 되는 은행에는 적용이 되거든요. 한인은행들과는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뭐가 그 업계에서 강화된다 하면은 또 다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고요. 오늘 제가 미국과 중국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인정신문이 다음 주 화요일 동부 시간으로 2시 15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2시간 15분 지난 아침 11시 15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로스앤젤레스 아침 11시 15분, 동부 시간 2시 15분 이때는 3개가 전부 뉴욕의 맨하탄 법원을 쳐다보고 있겠네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소가 될 때 똑같이 인정신문 받고 하는 그 과정을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그대로 거치게 됩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있고 우크라이나 위에 벨라루스가 있고 뭐 벨라루스는 국경은 아니지만 핀란드가 러시아로서는 서북쪽으로 800마일 정도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르웨이가 조금 맞대고 있고 노르웨이는 그 사이에는 노르웨이와 또 이 핀란드 사이에 스웨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과 지금 핀란드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을 하려고 처음에 신청서 같이 냈다가 나중에 분리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터키가 도저히 스웨덴은 안 해주겠어. 터키뿐만이 아니라 지금 헝가리도 안 해준다고 버티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제 핀란드는 일단 터키가 오케이 해서 7월 달에 리투아니아에서 뭐 다음 주부터도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이제 가입이 된다고는 하는데 나토 사무총장이요.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나토의 31번째 가입 국가인 것이고 나토가 1949년도에 바르샤바 조약이라는 게 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있어서 바르샤바 조약은 구소련이 막 주도를 했었던 거고 근데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불과 얼마 많이 가입하지 않았고 나중에 흐지부지 됐는데 그에 비해서 나토는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일본, 한국도 이거 나토에 가입해야지 되나 하라고 하는 건가 지금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유럽을 넘어서 이제 아시아까지. 미국과 그 구소련의 냉전 시대의 바르샤바 조약, 북대서양 조약기구 있었던 것이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이렇게 돼서 지금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핀란드가 사실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는 구소련에게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해서 구소련의 침공은 받지 않았죠. 그러나 굉장히 많은 그 내정 간섭이라든가 정치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이거 큰일 났어. 나토라는 것이 경제적인 기구가 아니라 정치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헌장 5조에 우리 한 국가가 침공당하면 모든 국가가 다 침공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국가가 침공한 국가 한 국가 대 우리 뭐 30개면 30, 31이면 31개국이 모두 달라붙는다. 군사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스웨덴의 경우는 터키도 인준하지 않고 헝가리도 인준하지 않는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요즘 독재니까 그 스웨덴이 헝가리가 민주주의를 정말 그렇게 쇠퇴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유럽연합 쪽에서 가는 자금 같은 것도 좀 막았다. 헝가리의 얘기예요. 그리고 터키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은 리셉 뭐죠? 중간 이름이 타립 에르도안 대통령은 5월 달에 선거를 치르는데 스웨덴이 중립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인간 본연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를 하는데 터키도 인종 분포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터키의 에르도안에게 강력하게 반기를 드는 쿠르드족을 그냥 스웨덴이 그냥 뭐 우리 인정을 하고 용납을 하고 심지어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쿠르드족이 막 터키 에르도안 물러나 이런 시위를 해도 허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토에 가입을 시킬 수 있겠어? 이게 지금 터키의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웨덴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5월 달에 또 에르도안이 뭐 본인이 이기면 이긴 자의 어떤 또 마음이 있는 거고 지면은 정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스웨덴도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해서 나토는 점점 커지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넘버 원 독일이
러시아에서 좀 등을 돌렸다. 그리고 넘버 2 중립국이었던 스웨덴, 핀란드조차도 나토에 가입을 했다. 스웨덴은요. 중립을 지킨다는 그 여러 가지 그 유럽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숭고한 것은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의 서쪽에 핀란드가 있고 그 중간에 스웨덴이 있고 그리고 스웨덴의 또 서쪽에 노르웨이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4개 국가가. 그런데 스웨덴조차도 이런 데 가입하고 하면 핀란드가 참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핀란드는 지금 나토에 가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